홍승기가 묻고 그가 답하다. 홍승기입니다.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선배, 동료, 후배인 그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심점과 동력을 탐구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두 번째 프로그램, 강구영 교수 모셨습니다. 강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서울시향 이사장 맡고 계시고요. 네. 대학에서도 그 클래식 음악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많이 했습니다. 음악하고 관계가 이게 어떻게 언제 시작되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전공은 이제 역사 중에서 이제 현대사 쪽이고, 현대사, 예. 부전공 같은 것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음악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서부터 음악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악 연주 재능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중음악부터 클래식 음악까지 좋아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이렇게 심취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때 하여튼 온갖 서적들을 다 읽고 판들을 다 보고 음악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좀 클래식과 친숙하게 됐고요. 그리고 틈틈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활동을 하고, KBS 교향악단에 이제 운영자문위원을 했다든가,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의 공동 설립자 겸 집행위원을 좀 오래 했다든가, 그러고, 클래식 음악 평론을 좀 오래 했었습니다. 네, 예.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도 내고, 예.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향에 이제 이사장직이 이제 공모가 나서 거기에 응모를 하고, 그게 벌써 이제 2년 반이 지났네요. 네. 네, 그래서 즐겁게 그쪽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필 작가로도 등단하셨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됐는데, 수필 춘추에 예, 우리나라 수필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 중에 이제 경희대 서정범 교수님이라든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경인교대 총장을 하신 정동화 총장님, 예. 이런 분들이 수필 춘추를 이제 이끄는 분들인데, 거기에 신인상 등단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등단 문인으로 된 지는 이제 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칼럼을 쓰시는 속도가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네, 빠른 걸로 좀 유명했죠.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고정 칼럼을 새 신문에서 다 썼던 사람은 그때는 저 하나였었을 예, 예. 겁니다. 근데 언제나 이렇게 비상사태가 좀 터질 때, 다른 분의 고정 칼럼이 안 들어올 때 저한테 부탁을 하면은 제가 예.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좀 써서 보내고, 그래서 좀 재밌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고 통진당 해산된 날은 갑자기 오피니언 부장께서 전화가 와서 2시까지 써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때 점심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2시까지 써서 보냈는데 좀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요즘도 많이 좀 인용되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자유민주주의와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고 민주주의를 참칭하면서 민주주의의 적인 이 극우 전체주의와 극좌 전체주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좀 빨리 쓰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빨리 써지지가 않아요. 이제 연세가 좀 있구만요. 네. 근데 강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어떤 인물이 나오면 네. 바로 그 인물의 배경이 나오면서 주변 인물까지 쭉 얘기가 돼요. 그러면서 인물사가 그려져요. 네, 근데 네. 보면 무슨 두뇌 함이 용량이 별로 커 보지도 않고 머리가 굉장히 작죠. 머리가 작죠. 근데 그런 능력이 어떻게 스스로 개발한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겼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제가 좀 몸이 상당히 좀 병약했거든요. 예. 병약하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건강은 아닌데, 이제 책이나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정리가 좀 되면서, 그게 이렇게
형상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외워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가 이미지화 된다는 말이죠. 이미지화가 돼가지고 무슨 사람 또는 무슨 사건 그러면은 그게 그 이미지로 이렇게 떠올라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뭐 인명사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백과사전, 저도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인명사전이라는 얘기 네. 저도 강 교수님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떠도는 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위키 교수 그래서 이제는 네. 그 위키피디아가 나와서 저의 가치가 이제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엔 그런 얘기를 해도 그 금방 확인이 안 됐는데, 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뭐 물어봐서 이렇게 답을 하면은 그거를 금방 확인을 검색이 하더라고요. 되니까. 뭐 네. 위키피디아나 네이버에. 그러면은 대충은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전공은 박사학위는 러시아 역사를 하셨나요? 네, 그렇죠. 제가 현대사 쪽인데 이제 공산권 연구를 좀 했었고 국제관계사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박사를 했던 곳이 좀 재밌는 데고 그때 예를 들어서 지원 자격이 뭐 하버드 같은 데는 토플 550 그 정도를 이제 요구를 하고 아주 극히 드문 데가 600을 요구해서 600 넘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610을 요구를 하는 학교였었어요. 그러고 뭐 존 루이스 게리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사의 이제 최고봉인 냉전사의 아버지인 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그 에리어를 4개의 종합 시험을 보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하나 시험을 보고 뭐 마이너 하나 정도 해가지고 구슬을 보는데 저희는 필기 박사 종합 시험을 4개를 보고 4개를 다 구슬 시험을 봐가지고 그때 제가 좀 많이 산 거는 같습니다. 사람을 죽여놓는구만요. 죽여놓는데 그래서 제1 에리어가 러시아였고 제2 에리어가 발칸,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하는 거죠. 제3이 미국, 제4 에리어가 중동 북아프리카. 그럼 기본적으로 랭귀지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는 이제 우랄 알타이어 하나밖에는. 뭐 잉글리도 상당히 잘하시고 일단. 근데 제가 한번 이제 페이스북에 저의 외국어 도전기와 실패기 뭐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있어서 아마 홍 교수님도 뭐 보셨을 것 같은데. 전 못 봤어요. 저 실패기와 실패기인데. 외국어 하는 거를 배우는 걸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고 외국어 성적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그 여러 언어에서 뭐 B를 받은 기억이 좀 없습니다. 근데 외국어가 참 힘든 게 완벽하게 하는 건 일단 불가능하고요. 그러고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거 정도 그러고 이제 생활 그게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살 때는 영어가 상당히 편했었어요. 뭐 오히려 한국어보다 더 편했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귀국하고 나서는 이제 영어 강의를 좀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화가 되는 걸 느끼고, 러시아에 가서도, 러시아에서 그 기밀 문서 자료 해독을 할 때, 그때는 뭐 상당히 편안하게 혼자서 러시아에서 생활이 됐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퇴화가 되고. 러시아도 이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그랬었죠. 그랬었죠.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덜 쓰다 보니까, 퇴화가 되고 그리고 독일어 불어는 독일어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했고 대학교 때 그 독일어 불어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좀 유명한 그 교수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 따라서 이제 했을 때는 사전 갖고 이렇게 읽고 뭐 대화하고 하는 게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독일어 불어는 좀 안 쓰는 지가 좀 오래되니까 좀 힘들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부친이 강창성 장군님이시고요. 네. 6.4 8기시고 6.25 때 참전하셔서 소대장, 중대장, 대장까지 하셨고 보안사령관, 3관구 사령관 하셨고 중정 기조실장도 하셨죠. 네네. 재밌는 게 제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날 아버님이 장군 진급 통고를 받아요. 복덩이구만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이 저를 복동이라고 예, 했지. 예, 예. 그 많은 손주들 중에 저를 특히 이뻐하셨는데, 보안사령관을 맡고 있을 때, 그 유명한 그 윤필용 예, 그 사건이 사건. 터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윤필용 장군은 5.16 때 중령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그 부관, 그런 걸 했던 인연으로, 상당히 좀 그 이후에 그 빠른 출세를 네. 하게 되고, 저희 선친이 보안사령관, 윤필용 장군이 이제 수경사령관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좀 커다란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필용 사령관에 대한 신임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때, 대통령의, 예. 윤필용 장군께서 그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랑 굉장히 친했고, 예.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는 자리에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형님, 그 각하가 이제 노쇠하셨으니 예. 좀 쉬게 해드리고 형님이 대통령 하쇼. 예, 예. 라는 그 희대 예. 대단한 사건이었죠. 대단한 사건인데 그게 이제 영린 사건이라고 요즘은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윤필용 모반 사건이라고 예. 하다가 근데 그게 모반이 되려면은 무슨 뭐 뭐가 계획이 있어야죠. 있어야 되고 네. 뭐 이제 군사 동원 계획이 그런 거 없고 술김에 이제 지른 얘기인데 이제 영린 사건이죠. 용의 비늘을 이제 거스렸다. 근데 그게 같이 있었던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고 당시에 서울신문 사장을 지냈던 분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그게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고가 될 수밖에 아하. 없었고.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예, 그야말로 했지 않습니까? 박종규 경호실장에게 보고가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건을 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알렸던 사람이 전두환과 노태우였습니다. 아하. 당시에. 그렇게 했구만요. 예,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가장 총애를 받는 육사 11기는 본인의 부관 출신인 손영길 장군이었거든요. 그때 수경사령관 참모장을 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두환 씨 입장에서는 그 손영길 씨를 좀 제껴야 본인이 뭐 그런 얘기를 손영길 장군은 아직도 살아 계셔서 예.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분노를 많이 이제 예. 그 표출을 하시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유경수 여사도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윤필용 장군 이하 손영길 장군 그리고 이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도 이제 조사를 받고 아하. 뭐 예. 그러는 와중에 하나회가 적발이 된 거예요. 아하. 예.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회에 대한 수사로 이것을 넓혔는데 5만 군데에서 이거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하는 잠력이 들어왔고 계속 그 진행이 되던 와중에 저희 아버님이 경질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수사를 이제 중단하라고 하는 이제 지시, 권유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근데 잘 아시겠지만 80년도에 이제 그 세상이 하나회가 깊었습니다. 네. 신군부가 이제 하나회 중심으로 네. 이게 돼서 집권을 하니까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운명이 됐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그 신군부의 집권에 대해서 그때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반대 의견을 이제 확실히 했고 그래서 뭐 운명이 그렇게 돼서 상당히 고초를 겪어서 저희 아버님 키가 굉장히 크고 좀 건장한 체격이셨거든요. 근데 그 키 77에 한 78kg 그 정도였는데 40몇 킬로가 됐었어요. 그냥 한꺼번에. 예. 그래가지고 그 저희 아버님의 이제 국회의원 시절을 아는 기자분들은 아버님의 옛날 사진을 보고 이거 아니다. 뭐 그래서 해프닝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때 강 교수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 가장 민감한 시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아파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고2 2학기부터는 거의 못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고2 때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돼가지고 저의 사정을 아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 잡혀간 거는 언론에 통제가 돼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시기를 지냈죠. 고3 대학교에 1년에서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갈 때 나오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일본으로 준망명을 가시게 돼서 저는 그 80년대는 알겠습니다. 좀 밝은 얘기를 바꾸면 제가 본 사진이 모친께서 사격하는 장면, 한복 입고. 네네. 그 장면 너무 멋져요. 부부가 같이 계시잖아요, 두 분이.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오사단장 시절이었거든요. 사단장 시절. 오사단장. 그때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뭐 군사력은 물론이고 밀릴 때였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장교들도 안 믿는데 그때는 장교들 부인들도 사격을 배우고 사격 대회에 나가. 그게 대회 장면이에요? 아마 연습 장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당시 분으로서 이제 키가 크신데 상당히 좀 호리호리하고 좀 병약하시고 서양형 미인이셨죠. 유명하셨죠. 근데 이제 워낙 내성적이라 바깥에도 안 나가시고 조용히 사는 분인데 강단이 있으세요. 근데 그 사진에 보다시피 콜트 45구형을 갖고 쏜단 말이에요. 아버님이야 뭐 장군이고 6.25 때 진짜 뭐 일선 소대장부터 다 하신 분이니까 잘 쏠 수밖에 없지만 사단장 부인이 백발백중으로 그 콜트 45구형으로 맞추니까 그랬어요? 그게 또 화제가 되죠. 근데 보면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사진에서. 멋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에게 생각하면은 참 강단이 있는 분이셨고, 그러고 고든 분이셨고, 그러고 운동신경이나 강단이 좀 있다 보니까, 사격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그 운동신경은 제가 물려받지를 못해서 저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KBS 얘기로 넘어갑니다. KBS 이사 해임 과정에서 뭐 별의별 일을 겪으셨습니다. 해임 이유가 법인카드 유용을 시비를 걸었고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법인카드 문제는 감사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걸 됐다가 새삼스럽게 이사 수를 자기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몇 사람을 타겟해서 집중 공격을 해서 뭘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2명만 이제 없애면 속아내면은 방송이 장악되니까. 근데 제일 쉬운 게 교수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족치기 좋고 학교에 압력 넣기 좋고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MBC도 2분이 교수셨고 KBS도 2사람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4사람한테 이제 집중타를 때리고 학교에 협박을 하고 그래서 MBC의 2분은 버티다가 그 사표를 내니까 이제 MBC는 빨리 장악이 되고 KBS도 한 분이 버티다가 2017년 10월 초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그만두게 돼서 이제 저만 남았는데 그분 사퇴를 하셨고요. 저는 뭐 사퇴에 관한 협박, 온갖 학교로 몰려와서 난리를 치고 집으로 와서 가족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동네에 그냥 막 보이고 다니고 별별 짓들을 다 했죠. 제가 이사회 들어가는데 언론노조원들이 수십 명이 이제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그런 와중에 제가 사표를 내면 참 편하게 살았겠는데 이상하게 오기가 발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연봉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연봉 있는 자리가 아니죠. 업무 추진비 정도인가요? 아주 적죠. 그래서 어떤 유명 변호사께서 제 건을 좀 보다가 아니 이겨도 한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왜 인생을 걸고 그 고생을 했냐.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명분 때문에 그리고 오기가 나가지고 그래 나 인생 한번 걸고 버텨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과정에서 그렇죠. 네. 본인 스스로 내가 과연 여기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 회의가 뭐 스물스물 하루에도 여러 번 올 것 같아요. 뭐 오기는 오는데 예. 그때는 한번 마음 먹고 뭐 죽게 하면 살기다. 그건 아버님 DNA인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뭐 뒤에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제일 안 닮아가지고 제일 안심을 했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대학교 들어가더니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가지고 좀 걱정을 끼치더니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 그래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유언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때 다행히 제가 다 이겨서 대통령 상대 승소를 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제가 참 그 불효를 좀 많이 면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처음에 KBS가 학교로 왔을 때만 해도 노조원들이 그렇게 극악스럽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강 교수님 훈계를 하고 저의 그 동선은 이제 완벽히 다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건 학교 안에 이제 그럼 학교 복도에서 벌어진 일이구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우르르 둘러싸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러고 심하게 이게 발전이 돼서 나중에는 뭐 한 백 몇십 명이 와가지고 학교 앞에 차도 막아서 그냥 대형 스크린을 해가지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하도 괴롭히고 수업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다음 수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뭐 사퇴할 의향 없으신지요? 그래요. 그래서 가세요. 그랬다가 너무 괴롭히니까 사퇴합니다. 그랬더니 뭐 좋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요? 그래서 내년 8월에요. 그랬더니 쓰러지는 순간에 제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됐어요. 사퇴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사퇴하실 의향 없으세요? 사퇴합니다. 사퇴하실 거예요? 내년 8월에. 됐어요? 야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사회 들어갈 때 막 수십 명이 덮쳐서 그 집단 린치란 것도 걔네들은 다 찍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방송에 올렸을 때는 아주 평화로운 것만 올립니다. 다 악마의 편집을 하고 어떻게 그게 전모가 밝혀졌냐면 시큐리티가 찍은 게 나중에 나와요. 그럼 뭐 KBS 방어원들이 찍었다는. 그럼 뭐 그거는 뭐 이제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거죠. 그게 강 교수님 안경도 떨어지고 가방 뺏기고 뭐 옷 같은 거 다 이제 하고 뭐 그냥 눈 찌르고 뭐 온갖 그거를 이제 당시 KBS 언론노조 위원장인 나중에 보도국장으로 또 굉장히 영전을 했구만요. 영전을 하고 그런 이제 불법적인 그 영상에도 등장하는 인물 아닌가요? 방호. 매일 쳐가지고 손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방호원이 그 시큐리티가 이 팔을 크게 다쳐가지고 그 보고서까지 다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권력 앞에는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쪽 노총이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의 방송이다 뭐 재밌는 얘기 또 했던 게 제가 기사가 기억납니다만. 우리는 호위병이다 그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호위병처럼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국민의 호위병 맞습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고 국회에서는 우리는 진실 보도보다는 정의 보도를 우선시합니다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이건 뭐 그냥 파쇼가 대한민국에 쑥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렇죠.